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36살 미혼 직장인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시댁 이야기나 남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최근에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 사연을 보냈어요.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혹시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어줍잖은 생각으로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일이 없는지 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백화점 패션 브랜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20대 초반부터 일했고 꽤 경력이 오래된 편이죠. 10년 넘게 이 일을 했더니 이제는 사람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옵니다. 이 일 오래 하다 보면서 느낀 건 어느 고객이든 진심으로 대하고 내가 가진 정보를 정성껏 전달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에게는 그런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긴 한데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정한 VIP 고객은 진상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VIP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진상 고객인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제 일이 사람 상대하는 감정 노동이고 간혹 정말 힘들게 하는 고객 때문에 때려치우고 싶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가족 때문이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제가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넉넉지는 않아도 대출 조금 낀 아파트에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살 만한 정도입니다. 저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 따고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어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고 착했습니다. 저하고도 어려서부터 지금껏 사이도 좋고요. 미안한 것이 있다면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이며 과외며 뒷바라지를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동현아, 혼자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 누나가 학원 하나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데 혹시 다니고 싶은 과목 있으면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말해. 누나 걱정 마. 인강만 해도 충분해. 학원은 무슨 돈이 얼만데. 알잖아. 내 천재적인 머리. 천재적인 머리를 들먹거리며 너스레를 떨곤 했지만 동생도 아마 혼자 공부하면서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남달랐던 제 동생은 과외는커녕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전교 1등만 했고 모 대학교 의예과 입학한 아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수제소리 듣고 자란 동생이었어요. 저는 누나로서 학비 도움 주는 거 빼고는 내 동생 인생에 왈가왈부할 그런 처지도 못 됩니다만 유일한 혈육이라 지금까지도 둘이 가장 많은 의논을 하고 삽니다. 동생 학교 다닐 때 엄마와 저는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생은 부족한 잠에 시달리며 공부를 하면서 등록금 납부할 시기만 되면 늘 미안해했습니다. 누나, 매번 미안해. 인턴하면 그래도 월급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누나랑 엄마부터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의사 동생 만든 덕 꼭 보게 해준다 내가. 아이고 그래. 네 말만 들어도 황송할 지경이다. 돈 걱정하지 마. 누나 너 학비 대줄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인 거 알지? 이래봬도 누나 나름 잘 팔려서 인센티브 짭짤하게 받는다? 단골 고객도 많아. 나 때문에 누나가 꿈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지. 누나는 연애도 안 할 생각이야? 제발 연애라도 좀 해라. 야, 맨날 일하느라 바쁜데 남자 만날 시간도 없다. 내버려둬. 그냥 노처녀로 늙어 죽지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산 누나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희생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삶이 소중한데
동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지는 않아요. 다만 투자라고 해두는 편이 낫겠네요. 동생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투자요. 보잘것없는 집안에 이렇게 귀한 사람이 나왔는데 누나 입장에서 동생이 잘 되는 것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아마 동생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공부하느라 남들 다 아는 연애 한번 하는 것도 못 봤어요. 동생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 좋다는 남자들과 연애는 몇 번 해봤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남자 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건지 하나같이 결혼을 생각하는 시점에는 저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객관적으로 제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혼자 계신 엄마와 그리 잘 살지 않는 집에 아직 졸업도 못한 남동생이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는 저. 남자 입장에서는 그리 구미가 당기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고도 저를 좋아해 줄 남자를 못 만난 탓이라 해두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연애 포기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동생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동생이 의과대학 과정 마치고 인턴 과정 거쳐 레지던트 4년차 접어들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느닷없이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놀랐지만 엄마도 엄청 놀라셨죠. 대체 그 바쁜 병원 생활하면서 여자는 어찌 만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친한 동료 의사의 동생이 친구와 병원에 왔다가 제 동생을 보고 반해 소개해달라고 했답니다. 여자아이는 상위권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 다닐 때 공부에 별 취미가 없었는지 학점과 스펙이 별로여서 친척 회사에서 취직해서 그냥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생이 좀 쑥맥이고 여자를 잘 몰라서 그냥 이런 게 연애인가 보다 하고 그 여자애가 하자는 대로 만나고 데이트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연애하는 거니 걱정은 되었지만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니까요. 옆에서 그냥 지켜보며 가끔 연애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누나 역할을 충실히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쁜 연애 하겠거니 했어요. 안타까운 게 있다면 시간이 부족해 데이트할 시간이나 과연 있을까 한 거였고요. 그런데 가끔 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여자친구라는 아이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나, 여자들은 원래 명품에 그렇게 환장을 해? 누나는 백화점에서 일하니까 잘 알 거 아니야. 난 이런 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요즘은 20대 애들도 다 명품 가방 들고 옷도 비싼 거 입고 그런가 봐? 아이고, 다 그런 게 어딨어. 그것도 사람 나름인 거지.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플렉스 하겠다면 누가 뭐라 하겠냐? 능력도 안 되면서 빚내서 한다거나 남한테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아니, 영지 말이야. 이제 곧 생일인데 나한테 가방을 사달라는 거야. 난 뭐 몇십만 원 하는 줄 알고 봤는데 가방 하나가 무슨 300만 원이나 해?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봐봐 누나, 사달라는 게 이거거든? 이거 그렇게 비싼 상표야? 여자친구가 사달라고 했다는 가방 사진을 봤는데 꽤 비싼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자가 자기 돈으로 턱턱 사기에는 부담되는 제품이었죠. 저는 명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자들의 그런 어영은 저도 잘 알아요. 갖고 싶은 거 사기 위해 자기 월급 모아서 사는 기쁨도 잘 알고요. 그런데 그런 비싼 제품을 아무리 자기 생일이라지만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남자친구에게 당당히 사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상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은근히 동생을 호구로 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제 동생이 의사긴 하지만 레지던트 실수령액 500도 채 안 됩니다. 저와 동생 월급 합쳐 집 생활비며 대출금이며 갖고 있는 형편의 그런 고가의 가방을 사주려면 남동생은 또 카드 빚을 내야 했고요. 게다가 병원 출퇴근 편하라고 병원 바로 앞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줬는데 거기 월세까지 내고 있어서 그리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한다는 놈이 누나한테 여자친구 사주려는 가방을 물어보는 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소리 했습니다. 야, 김동현, 걔 정신 제대로 박힌 애 맞아? 네 월급이 얼마인데 이런 비싼 걸 사달라는 거야? 나중에 패닥하고 여유 생기면 그때 돈질하라는 거야. 내가 간섭 안 하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걔 혹시 네가 얼마 버는지 알아? 우리 집 사정이라든가 이런 건 너도 만나는 사람한테 말해야 하는 거야. 대충은 말해서 알지. 근데 영지는 상관없대. 자기네 집이 잘 산다고 나중에 나 전문의 취득하면 페이닥터 하지 말고 병원 차려준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돈 많으면 자기 돈으로 살 것이지 왜 가난하고 공부하느라 바쁜 너한테 사달라고 그런다니? 누나는 모르겠다. 네 연애사는 네가 알아서 해. 동생이 하는 거 보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그 여자애가 바쁜 우리 남동생을 잘 챙겨주고 서로 배려하며 만나는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제가 그 아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거고 만나지 마라 할 자격도 없으니까요.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애라면 착한 제 동생이 못 버티고 헤어질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1년이 넘도록 만나는 눈치더라고요. 동생이 레지던트 과정 마치고 전문의 면허 취득 후 페이닥터로 근무하게 되자 그동안의 고생이 무색할이 많지 집안 형편이 피더라고요. 엄마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도 일도 쉬게 해드렸고요. 남아있는 아파트 대출금과 동생 학자금 대출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둘이 버니 대출도 정말 빨리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동생 명의의 청약에 당첨까지 되어 2년 후 입주까지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나중에 동생이 결혼 준비를 위해 마련하는 거라 했기에 제 돈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옆에서 보니 은근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짓이 많은 것 같아 슬쩍 떠봤습니다. 너 아직도 그 애 만나니? 영지인지 뭔지 걔 말이야? 벌써 2년 넘었는데 꽤 오래 만나는 것 같다? 너 진짜 걔랑 결혼이라도 하려는 거야? 글쎄, 아직 잘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다른 여자를 만날 엄두도 안 나긴 해. 영지는 나랑 결혼하자고 난리긴 해. 걔도 벌써 29살이잖아. 결혼은 어느 한쪽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닌 거 알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동생이 만나는 애 얼굴 보기도 전에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사귄다는 아이가 그동안 한 번도 인사 온 적도 없거니와 명절날 제 동생은 자기 집까지 불러 인사를 시켰으면서 우리 집에는 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던 것도 그랬고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아파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날 오프였는데 엄마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만나자고 독촉 전화를 어찌나 해대는지 엄마 괜찮으신지 안부 하나 묻지 않았고요. 김동현, 네 여자친구는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한 거 몰라? 대체 너한테 전화를 몇 번을 하는 거야? 너 말 안 했어? 말했지. 내가 계속 바쁘다가 오늘 겨우 오프잖아. 그래서 얼굴 보자고 난리치는 거야. 어쩌겠어. 우리도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누나가 좀 이해해줘. 김동현, 둘이 데이트도 중하지만 엄마 아프시잖아. 안부 정도는 인사치레라도 물어야 하는 게 예의 아니니? 내가 뭐라 할 말은 아니지만 좀 무리하다 싶어서 그래. 너는 그 집에 인사까지 갔다며. 근데 걔는 인사 한번 안 오고 말이야. 그건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 혹시 그 집에 대리사이 뭐 이딴 거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신의 유세 떠는 게 아니라 그런 꼴은 못 본다. 누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걔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 내가 잘 얘기할게. 잘 모르기는. 그건 어린 거랑 상관없어. 사람 됨됨이고 기본 인성이지. 그리고 29살이 어린 거냐? 그 정도면 알 거 다 알아야 하는 나이야. 그거보다
어린애들도 경우 아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한다. 보다 못해 한마디 했는데 착해 빠진 남동생은 저렇게 여자친구 감싸곤 끝이었죠. 게다가 가끔 반찬 갖다 주러 동생 지내는 오피스텔 가보면 분명 여자친구라는 아이가 도둑고양이처럼 들락거린 것 같은데 설거지통에 설거지 한 번을 하고 간 적이 없더라고요. 자기 흔적은 어찌나 많이 남겨놓았는지 그런 것만 봐도 느낌이 딱 오는데 동생은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잘 챙기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 보면 자기 몸치장 하는 거엔 돈을 억수로 쏟아부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애가 아닐까 싶어 누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만나는 사람은 제 동생인데 어쩌겠어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그쪽에서 생각하기에 나이 많은 노처녀 신우이가 의사 동생 가진 유세 부린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둘 사이에 제가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이 녀석이 기어이 그 여자애와 결혼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누나, 나 결혼하면 집에는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할 거야. 집은 내가 당첨받은 거 있으니까 걱정 없고. 그동안 누나랑 엄마가 고생 많이 했잖아. 결혼하더라도 내가 생활비는 도와줄 거니까 너무 걱정 마. 너 결혼하려고? 아직 33인데 너무 빠르지 않아? 이제 좀 숨통 트일 만한데 왜 그래? 네 여자친구도 좀 더 시간 가지고 만나보고 결정하지 그래? 그게 말이야. 누나, 그쪽 집에서 결혼을 좀 서두르셔. 영지 30 넘기 전에 보내고 싶다고 하시네. 그런데 일단 양가 어른들을 만나보자고 하셔. 그렇게 갑자기? 너무 급한 거 아니니? 우리 쪽에선 준비된 것도 없는데 당황스럽다, 야. 일단 자세한 건 우리 통해서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 결혼 날짜만 잡아보자고 하시네. 다음 달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누나 생각은 어때? 그럼 그 전에 우리 집에 데려오기나 해. 나도 어떤 애인지 상견례 전에 얼굴 한번 봐야 할 거 아니니? 알았어, 누나. 그럼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릴게. 상견례 전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 영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문제지. 상견례 전에 얼굴 한번 보자고. 일단 동생에게 일러두고 엄마와 동생 결혼에 대해 의논하는데 참 심란하더라고요. 솔직히 키우다시피 한 내 동생 한순간에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가 좋다는데 어쩌나요? 그동안 저와 엄마 속 한 번 썩인 거 없이 컸는데 결혼만큼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야 하는 거잖아요? 엄마, 동현이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심란해? 좋은 거 반, 심란한 거 반 그래. 이거사, 엄마는 네가 더 걱정이야. 나이 들어가는데 결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엄마랑 살 생각이야? 엄마는 너랑 살기 싫어. 제발 남자를 데려와라. 엄마도 참. 나 같은 대인배를 감당할 남자가 없는 게 문제지. 난 결혼 생각 없어. 누구 며느리고 아내고 너무 귀찮아. 동현이 장가 보내면 엄마 나랑 여행 다니고 재미나게 좀 살아보자. 어? 그나저나 네 아버지도 안 계시고 부자도 아닌 형편에 그 댁에서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아들 장가 보내는데 번듯하게 뭐라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으려나? 동현이가 알아서 한다잖아. 엄마 혹시 의사 아들 장가 보낸다고 며느리한테 열쇠 3개 가져와라 뭐 이럴 건 아니지? 어머 얘는 우리 집에 새 식구 들이는 거지 아들 팔아먹니? 엄만 그런 거 싫다. 능력 없어서 많이 못 도와주는 게 오히려 미안하지. 동생은 양가 일정을 조율해 한 달 후로 상견례 날을 잡았고 그 안에 여자친구를 한번 데려오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쁜 놈이라 시간 내는 게 영 곤란한 것 같길래 정 안 되면 상견례 날 봐도 괜찮으니 그날 부담 갖지 말라고 말은 해줬죠.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일주일쯤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백화점 할인을 묻더라고요. 누나가 백화점 직원이면 할인 많이 되는 거야? 내 카드로 10% 할인 받을 수 있지. 근데 명품 매장은 할인 제외야. 왜 묻는 건데? 여자친구가 백화점에 상견례 할 때
이불 옷 사러 간다고 하길래 물어본 거야. 백화점 카드 있으면 5% 할인에 무이자 할부 되잖아. 네 여자친구 부자라며. 설마 너한테 카드 빌려달라고 한 거 아니지? 에이, 아니야, 누나. 나도 양복 한 벌 사러 가야 해서 물어본 거야. 내 거 살 때는 누나 카드 좀 빌려야겠다. 그래, 그렇게 해. 여자친구랑 같이 사러 갈 거야? 그럼 누나 매장에 들릴래? 여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라 네 여자친구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바빠서 따로 가기로 했어. 나중에 양복도 혼자 사러 가야 해. 그땐 봐서 누나가 좀 골라줘. 동생과 이런저런 얘기 후 전화를 끊었죠. 주말에 같이 양복 사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고요.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DP된 옷들 교체하고 주문 상품 정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브랜드는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이고 가격보다는 제품 디자인을 보고 사가시는 분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간혹 응대가 힘든 진상 손님이 있긴 합니다. 주말이 아니어서 그날은 손님이 많이 없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딱 지난 시간에 웬 젊은 아가씨가 매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반갑게 맞이했죠. 고객님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 말에 그 여자분은 고개를 까딱하고는 매장 끝부터 옷을 하나하나 둘러보더군요. 어느 자리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는 손님들은 먼저 옷을 추천해달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저는 편하게 보시라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럼 손님들은 눈으로 훑어보며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해 입어보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때 온 손님은 옷을 보는 것부터 JS의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바로 진상 손님이죠. 옷가게 일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손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매장에서 패션쇼하는 손님인데요. 이런 손님들은 매장에 있는 옷 거의 다 입어보고 사지도 않고 그냥 나갑니다. 보통은 이런 분들 나가고 나면 피팅룸에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물론 입어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많이 입어봐야 자기한테 맞는 옷을 살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매장에 있는 옷을 다 입어볼 수는 없으니 그럴 때 매니저의 눈썰미가 중요한 겁니다. 손님의 체형과 분위기에 어울릴 만한 옷들을 골라 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가씨는 자기한테 어울릴 만한 옷을 고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옷을 마구 헤집어 놓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입어보고 싶은 옷들을 마구잡이로 가지고 피팅룸에서 입어보는데 거의 패션쇼를 하듯이 입어보는 겁니다. 입고 나온 옷을 얌전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옷들을 뭉치로 둘둘 말아주기도 하고요. 피팅룸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들도 있었고요. 옷을 도무지 못 고르는 것 같길래 제가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고객님, 혹시 찾고 계시는 스타일이 있을까요? 아, 네. 저 중요한 자리에 입고 나갈 얌전한 옷이 필요한데요. 원피스나 정장으로요. 제가 몇 가지 추천드려 볼까요? 네, 당최 혼자서는 못 고르겠네요. 그래 주시겠어요? 제가 추천한 옷을 몇 가지 가지고 피팅룸에서 입어보던 아가씨는 매장에 나온 신상은 거의 다 입어본 후에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입을 삐죽거리며 말하기를 옷은 이쁜 것 같은데 왜 내가 입으면 이상하지? 옷이 이상한 건가? 고객님, 격식 있는 자리에 필요하신 거면 두 번째 입어보신 옷이 제일 괜찮았는데 어떠세요? 아니면 다른 매장 둘러보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입어본 옷만 거의 30벌이 넘었는데 저도 조금씩 피곤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변덕인지 제가 골라준 옷을 사겠다고 계산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옷 계산하고 입고 가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택 떼어내고 입고 가신 옷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세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입고 간 옷은 환불이 안 된다는 건 우리 매장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고객님께 언지를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입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고 택을 떼어낸 후 계산하고 옷을 드렸습니다. 이 손님 한 명을 1시간을 넘게 응대하고 나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팔았다는 생각에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떠났고요.
근데 진상에 대한 제 느낌은 정말 정확한 게요. 몇 시간 후 저희 매장의 그 손님이 다른 브랜드의 옷을 입은 채 우리 매장에서 사간 원피스를 들고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 원피스 사갔는데요. 환불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저랑은 안 어울려서요. 다른 데서 샀어요. 오늘 산 거니 환불되죠? 고객님,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매장에서부터 입고 가신 옷은 환불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사납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주 싸가지 없는 표정으로 제게 이러더군요. 아니, 어제 산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전인데 그게 환불이 어렵다고요? 고객을 무슨 호구로 하네? 원래 옷 사면 7일 안에는 다 환불 가능하잖아요. 이게 헌옷도 아니고 택만 다시 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요? 2번 말하기 싫으니까 이거 당장 환불해줘요. 딱 보니 그냥 물러설 것 같지 않아 제가 포기했습니다. 혹여나 본사로 컴플레인 들어올까봐 그냥 환불해 드리려고 맘먹고 옷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그 짧은 시간에 식당에서 뭘 처먹었는지 소매에 떡하니 빨간 양념 자국이 묻어있는 겁니다. 그새 향수 냄새도 배어 있었고요. 그럼 그 옷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담해야 하는 옷입니다. 그러니 저도 표정이 웃는 얼굴은 아니었겠죠? 세탁으로 지워질 수 있을까 걱정하며 옷에 묻은 양념을 가까이 들여다보는데 느닷없이 이 여자가 제 어깨를 툭 치는 겁니다. 야, 너 뭐야? 그건 왜 들여다봐? 나한테 지금 세탁비라도 뜯어가려고 하는 거냐? 제 몸을 터치하는 거친 손길에 놀라 상대방 얼굴을 쳐다보는데 대꾸할 틈도 없이 이러더군요. 환불하라면 조용히 카드나 받아서 환불할 것이지. 왜 트집 잡아서 안 해주려고 지랄이야? 그 말을 듣고 너무 무례한 손님 태도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손님, 아까 입고 간 옷은 환불 어렵다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도 환불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얼룩까지 묻혀서 오시면 저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곤란하죠. 근데 지금 제 어깨까지 치시면서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환불해 드릴 테니 카드 주시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서 불이 번쩍 하는 겁니다. 왼쪽 뺨이 얼얼했습니다. 그 여자애가 제 뺨을 때린 거였습니다. 뭐가 흐르는 느낌에 만져보니 피도 살짝 비치더군요. 끼고 있는 액세서리에 긁힌 듯 했죠. 기가 막혀 말은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말리지 않았다면 머리끄덩이까지 잡혔을지 모릅니다. 인연이 손님한테 소리를 질러? 야, 조용히 환불이나 해. 네 사정은 내가 알 바 아니니까. 새 옷인데 이 얼룩 내가 묻혔다는 증거 있어? 진짜 아까부터 입은 옷마다 이상한 것만 추천해서 짜증나는데 기어이 폭발하게 하네. 야, 여기 제일 높은 사람 누구야? 당장 나오라 그래. 내가 이 백화점에서 얼마 쓰는 사람인 줄 알아?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일이 커지겠다 싶었는지 다른 직원이 잽싸게 환불하더니 그 손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있었고요. 가슴이 벌렁거려 그날 일을 더 이상 못하고 조퇴하고 말았습니다.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언어폭력이라면 당해본 적 있어도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건 처음이었고요. 그 일 있고 나서 화나고 억울한 마음에 며칠을 소갈이했습니다. 맘만 먹으면 CCTV 뒤져서 고소할 수 있는 거지만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 집안 행사 끝내고 나서 생각해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주말에 남동생 양복 사려고 만났는데 남동생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누나, 얼굴이 왜 그래? 다친 거야? 다치기는... 말하자면 길다. 며칠 전에 웬 미친년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뭐? 그럼 손님이 누나 얼굴을 때리기라도 했다는 거야? 누난 가만히 있었어? 손님이 왕이라고 지랄하는데 어쩌겠냐? 같이 머리털 잡고 싸울 수는 없잖아. 더러워도 그냥 빨리 내보내는 게 낫지. 저는 매장에 있었던 일을
남동생에게 무용담처럼 얘기했고 동생은 자기 일만큼 화를 내며 왜 그냥 보냈냐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누나,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런 건 경찰에 신고해버려야지.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못된 년한테 뺨까지 맞고 참아?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서 고소하자. 어? 야, 됐어. 나도 열받는데 일 복잡하게 만들기 싫다. 우리 매장에는 이제 얼씬도 못할 거야. 성질 장난 아니더라. 누군지 몰라도 그녀라고 결혼할 남자가 불쌍하다 불쌍해. 동생을 만나서 욕을 하니 그래도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동생 양복을 사고 제 화장품이며 엄마 필요한 것도 좀 사고 돌아왔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돌아왔습니다. 동생 옷매무새를 만져주고 우리 가족은 최대한 신경 쓴 차림으로 상견례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진 않아서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그 상견례장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약속 시간보다 빨리 도착해서인지 상대방 가족은 아직 도착 전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남동생이 전화를 받고는 지금 여자친구네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동생과 결혼할 집안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라 얼마나 긴장되던지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비 사돈댁의 아버님 뒤로 안사돈 분과 딸들이 들어오더군요.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일어섰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인사도 하다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도착하신 줄도 모르고 늦었습니다. 그댁 아버님이 인사말을 건네셨지만 대답을 못한 건 저뿐 아니라 그댁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 할 말을 잊었거든요. 인사말에 대꾸도 안 하고 먼저 입을 뗀 건 저였습니다. 동현이, 네가 만나는 여자애가 쟤니? 제가 동생에게 말하며 여자애를 보니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더군요. 누나도 오늘 얼굴 처음 봤지? 인사해 누나, 내 여자친구 박영지야. 처음 보기는 나 구면인데? 구면이라는 제 말에 우리 식구만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댁 어른도 눈을 크게 뜨면서 묻더군요. 초면이 아니라고요? 우리 딸을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영지 너 사돈처녀 만난 적 있었어? 그 말에 그 아이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영영 대답을 못할 것 같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이 상견례는 마음이 뜬 상태였고요. 동생 인생에 간섭 안 하는 저지만 이 결혼 하겠다면 병원까지 쫓아다니며 말릴 결심이었습니다. 왜 말을 못할까? 우리 구면인데. 얼마 전에 나 일하는 백화점 매장에 왔었잖아. 기억 안 나? 박영지 씨. 나 기억하지? 내 뺨 때리고 매장에서 옷도 바닥에 던지고 간 사람이 나를 기억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제 말에 상견례장은 일순간 정적이 흐르더군요. 누나, 설마 누나 뺨 때렸다는 손님이 영지 맞아? 확실해? 내가 그 얼굴을 잊겠냐? 박영지 씨, 고개 들어. 내 얼굴 봐봐. 그제야 얼굴을 드는데 표정이 아주 볼만하더군요. 그쪽 집안 입장에선 이 중요한 혼사에 얼마나 낭패인 일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딸 얼굴 때렸다는 그 진상 손님이 아가씨라고? 내가 그 말 듣고 너무 속상해서 울었는데 어쩜 이런 악연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더 할 말이 없겠네요. 저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면 결혼시킬 생각이었는데 기본적인 성품도 갖추지 못한 며느리 보기는 싫습니다. 엄마 말에 그쪽 식구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사이 본다고 들떠서 왔을 터인데 우리 쪽에서 얘기를 나누기도 전에 결혼 못 시키겠다는 거 보고 잡은 고기 놓칠까 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엄마가 세게 박는 말을 하고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동생도 충격받은 얼굴이었고요. 야, 김동현, 너 정신 차려. 내가 봤을 땐 이 결혼 하면 안 돼. 너 내가 누누이 말했지? 제 예의 없고 기본 안 되어 있는 애 같다고. 일단 이 결혼은 안 돼. 둘 사이는 알아서 정리해라.
죄송하지만 우리 식구는 먼저 가보렵니다. 제 뺨 때린 여자랑 신우 올케 사이는 못할 것 같네요. 게다가 저는 사과도 못 받았거든요. 황망한 얼굴에 그쪽 부모를 뒤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는데 그년이 갑자기 제 팔을 잡더군요. 저기 언니, 제가 그날 성질 부린 거 사과드려요.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현 오빠랑 결혼해서 제가 잘할게요. 그런데 제가 그년 얼굴을 보니까요.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얼굴은 말과는 달리 부들거리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번엔 내가 참는다는 식으로요. 이거 놔. 그런 사과 나는 받기 싫어. 상견례 끝나고 고소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여기서 결혼 접으면 나도 고소 접어줄 테니 잘 생각해. 손을 뿌리치고 나가는데 어처구니 없이 그년이 자기 말 좀 들어보라며 갑자기 제 팔을 낚아채는 겁니다. 제 몸에 자꾸 손을 대는 행동에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년의 뺨을 한 대 날려줬습니다. 짝 하는 살벌한 소리가 나고 그 애가 뺨을 움켜쥐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방금 전까지 사과한다는 사람의 표정이 어찌나 살벌하던지요? 어허, 이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어찌 남의 딸한테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화가 났는지 말을 하길래 딸을 어찌 키우셨길래 예의도 모르고 성질머리가 그 모양인가요? 여기서 끝낸 걸 고마운 줄 아세요. 제 착한 동생 하마터면 인생 망칠 뻔했네요. 그쪽 딸 시집 보내려면 신분 세탁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 동생한테 엉겨붙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 댁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자 며느리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집안과는 사돈 안 맺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날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이러더군요. 누나, 엄마, 미안해요. 내가 질질 끌려가는 연애하다가 이렇게 되고 다 내 잘못이야. 그래, 네 잘못도 있어. 연애를 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끝냈어야지. 그 정도 사람 보는 눈도 없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랬어. 인생 경험 한 번 했다 생각하고 잊어라.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애와 다시 한번 연락하면 남매지간 끊어버릴 거니 깨끗이 정리하라고 단단히 일러두곤 저도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눈치를 보니 그 애가 매달리는지 어지간히 연락을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끊어내는 건 제 동생 몫이니 내버려뒀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니까요. 남동생 상견례에서 형제자매가 뒤엎어버리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죠. 제 지인들에게 말하면 다들 놀랄 겁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왔나 봐. 네 동생 인생 망칠까 봐. 그 못된 년 떨쳐내라고 너 미리 만나게 해준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조상이 도운 거지 뭐니? 그런가? 살면서 조상덕 좀 보는 날이 있으려나 싶었는데 그게 조상덕인 거야? 어머 그럼 로또 번호 알려주는 것만 조상덕이겠어? 집에 사람 잘못 들이면 망하는 거잖아. 너네 집은 조상덕 톡톡 해본 거야. 앞으로 조상님들 제사밥 잘 차려드려라. 그래, 이제부턴 엄마랑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드려야겠어. 우스갯소리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우연이 쉽지 않잖아요. 정말 돌아가신 아빠가 도와주신 것일 수도 있죠. 제 동생은 파혼 후 오피스텔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돈 얼른 모아서 병원 개원하겠다며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당분간 여자 만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저도 누구 소개해줄 생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일 겪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고객들을 대하기가 무서워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진상 손님은 일하는 직원 탓은 아니니까요. 일하는 직원이 그런 고객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상식 없이 무리한 행동을 당연한 듯 하는 사람에게 저자세로 굽신거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그 진상이 문제인 거죠. 다행히 그 여자애 같은 진상 손님은 그 후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의 최악의 손님으로 기억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야, 중동에 사는 박영지. 실명 못 밝히는 게 열받긴 하는데 이 사연 들으면 네 얘긴 줄 딱 알 거야.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멀쩡한 남자 꼬셔서 인생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지 말고 너 인격 수양부터 다시 해라. 알겠니? 다시는 우리 백화점 오지 마. 만나서 짜증났고 다신 보지 말자.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